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밌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최근 뉴스를 보니까 10대, 20대들이 지금 국민연금을 많이 가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임의 가입이 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어요. 뭐 10대, 20대 분들이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임의 가입한다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는 걸 거고요. 임의 가입자라는 거는 사실 소득이 없어도 가입하는 분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이분들 같은 경우에. 근데 뭐 10대, 20대 뭐 전체적인 비중에서는 그렇게 많이 늘지는 않았는데 요 정도다. 여기는 익숙하실 거예요. 50대에서 뭐 50대나 40대 같은 경우에 전업주부분들 소득이 없는데 그냥 개인연금 가입하는 것보다 이런 거 가입하는 게 어떻느냐라고 판단을 하실 분들. 네. 예.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우리나라에서 만 18세에서 만 60세 미만으로 정해놓고 있어요. 네. 만 18세 이상, 만 60세 미만. 네. 요 안에 들어왔을 때가 가입 대상인 거고 네. 그 안에서 소득이 있으면 무조건 가입을 하는 거고 소득이 없을 때는 임의 가입. 예. 나 갈래요 손 들고 들어가는 게 임의 가입입니다. 그런데 네. 그 연령별로 임의 가입 숫자를 봤을 때 계속 증가를 하더라. 그 연령대도 지금 화면을 보시면 그러니까 2017년부터 2021년 6월까지 보면은 요만큼 이제 증가율은 이거 퍼센트입니다. 네. 4배 정도 늘었다는 네. 거고 쭉쭉쭉쭉쭉쭉쭉 20대에서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재미난 건 얘네들이 늘었으면 이제 시간이 갈수록 이렇게 얘네들도 늘어야 되는데 숫자상으로 봤을 때 네. 그러지는 않죠. 그러지는 않아요. 그럼 왜 여기가 늘었을까? 이거는 이제 개인별로 다 여쭤보지는 못했으니까 왜 10대에서 18세가 되자마자 가입을 했어요? 라고 여쭤보지는 못했으니까 이유가 100%는 아니지만 18세부터 20대 초반 돈 벌지 않는 젊은이들이 청년들이 네. 수천 명씩 매년 가입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국민연금을 네. 왜요? 가입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되는데. 왜? 뭐가 좋길래? 근데 와. 이분들이 그러면 용돈을 받아서 가입을 했을 것이냐? 부모님들이 가입시켜 준 건가? 그렇겠죠. 그렇지 부모님 해줬겠지 자기가 알아서 했을 리는 없죠. 네네. 그럼 부모님이 갑자기 뜬금없이 내 자녀의 노후를 위해서? 사실은 너무 먼 얘기잖아요. 가입을 시켜준 가장 큰 이유를 봤을 때 아마 추후납부제도, 추후납입제도 때문이 아닐까가 가장 추측이 돼요. 유력한 추측. 추후납입 나중에 납입할 수 있는 건데 네. 국민연금을 예전에 내가 뭐 경력 단절이라든가 네. 냈어야 되는 기간 동안에 소득이 없어가지고 못 냈다. 그런데 지금 나이가 들고 보니까 내 노후가 불안하다라고 했을 때 과거에 못 낸 기간을 미래에도 이제 나중에 가서 낼 수 있도록 하는 게 이빨 빠진 기간 채워 넣을 수 있는 그렇죠. 거. 추후납입 한꺼번에.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딱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인트가 이빨 빠진 것만 돼요. 이빨이 빠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한 번도 납입한 이력이 없으면 납입이 굉장히 제한적이고 네. 가능한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거 이제 뒤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 한 번이라도 된 이력이 생기면 네. 그 이후로부터 내가 국민연금을 제대로 가입할 때까지 소득이 네. 발생해서 가입할 때까지 그때 딱 들어가면 요 공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본인이 원하면 나중에 언제라도 채워 넣을 수가 있어요. 질문. 아하. 네. 뒤늦게 채워 넣으면 예. 너 지연 이자 이런 거 내라고 합니까? 아니요. 똑같아. 네. 그러면 예를 들면 20세. 20세 했어요. 네. 한 번 딱 내고 30살에 취직을 했는데 네. 30살까지 안 냈어요. 네. 그 10년이 중간에 이빨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30이 돼서 나중에 한꺼번에 10년치를 내가 내도 된다. 네. 냈는데 그러면 그럼 10년 가입한 걸로 쳐준다. 그렇죠. 10년 가입 기간 인정이 되는 한 건데 달에 20만 원씩 쳐서 냈는데 그럼 네. 그때 20만 원 낸 거랑 똑같은 대접 해준다? 그런데 납입하는 금액이 그렇게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 이 그 기간 동안에 얼마를 낼 것이냐는 예. 지금 내가 내고 있는 보험료 곱하기 그 기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별도의 이자를 부과를 하지는 않는데 결국은 이제 뭐 A 값이랑 이렇게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만 여기 지금 만약에 내야 될 게 한 달에 10만 원 그렇게 해서 1년에 120, 10년에 1200만 원 낼 거를 이거 목돈 너무 부담됩니다. 해서 분납을 할 수도 있기는 해요. 그렇게 네. 되면은 이제 정기예금 이자율 한 1.2% 정도가 불이가 되긴 하는데 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10년 후에 내든 20년 후에 내든 지금 소득 기준에서 지금 내세요. 지금 앞으로 더 내는 것처럼 지금 내시면 뒤에를 과거에 못 낸 걸 채워드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게 이 추후납부제도입니다. 아하. 작년에 이게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가입 대상자가. 그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원래는 기간 제한이 없었습니다. 10년이든 20년이든 30년이든 빵꾸난 기간이 있었다. 구멍난 기간이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언제든 채워 넣을 수가 있었는데 그게 돈 많은 분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이 된다. 라는 지적 때문에 올해부터는 10년 안쪽 그러니까 119개월까지만
한꺼번에 낼 수 있거든요. 10년치까지만. 네, 10년 조금 못 되죠. 한 달 못 되죠. 네, 예. 그래서 119개월치만 낼 수 있으니 지금 이렇게 18세에서 임의 가입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뭐냐면 흔적 하나 남겨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나중에 네가 성장을 해서 돈을 벌어가지고 목돈이 생기면 그때 가서 국민연금 제도를 보고 마음에 들면 네 목돈 집어넣든 넣고 네, 안 해도 선택지를 되고. 하나 주는 거잖아요. 그때는 추납제도가 사라질 수도 있긴 하나. 뭐, 그렇죠. 어쨌든 기회를 주겠다. 네, 한 번이라도 납입하는 거 9만 원만 딱 내면 되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 성인의 날 그런 네. 거 하잖아요. 장미꽃 한 송이 주고 뭐 향수를 주나요? 그런 거 말고 네. 그냥 자녀가 18세가 됐다. 만 18세가 되는 그 달에 임의가입 한번 딱 넣어주면 네. 나중에 이 친구는 노후에 대한 선택지가 하나 큰 게 생기는 거죠. 그런 게 하나 있으면 그때부터 뭐 또 다음번에 붙기 시작한 그 기간 동안 빈 기간을 그렇죠. 추가 납입할 수 있는데 네. 18세가 되든 19세가 되든 이렇게 한 달이라도 는 게 없으면 네, 저는 그냥 이만큼 하겠습니다만 안 받아준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 제도 자체가 왜 그걸 그렇게 꼭 이빨 빠진 것만 채워놓을 수 있게 하는지 굳이 채워놓을 수 있다면 네. 20세 이후부터는 채워놓을 수 있습니다. 알아서 하든가 아니면 30세 이후부터를 해주시든가. 이게 굳이 그걸 찾자면은 뭐냐면 아까 18세에서 60세까지가 가입 대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 18세에서 27세가 되기까지는 가입 대상이긴 하나 그 어떤 가입 유형도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그냥 가입 안 하면 국민연금 가입 미가입자입니다. 그런데 27세 이상이 되면 이 사람들은 돈이 소득이 있건 없건 간에 뭘로 분류가 되냐면 지역가입자로 일단 분류가 돼요. 예, 그래서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지역가입자. 예. 그 기준은 왜 그렇게 처음에 생겼는지는 저도 못 찾아봤는데 요때부터 만약에 이빨 빠진 기간이 난 낸 적이 없다. 그러면 요렇게 지역가입자가 된 날부터 혼인하기 전까지 구멍이 있으면 네. 그거는 또 낼 수가 있어요. 혼인하고 난 다음 기간은 못 내고. 혼인하고 난 다음 기간이라고 하더라도 남편이 국민연금을 안 냈다. 혹은 아내가 국민연금을 안 내서 우리는 국민연금을 납입한 이력이 없는 지역가입자다. 네. 한다면은 국민연금을 내는 순간까지. 그러니까 27세부터 국민연금을 내게 되는 그 순간까지의 구멍은 네. 나중에라도 메꿔 낼 수가 있습니다. 잠깐 그분 잘 못 알아들었어. 진짜 어렵다 그러니까 다시. 이빨이라는 기준이 내가 한 번을 내고 네. 나중에 언젠가 한 번이라도 내는 요 기간이잖아요. 네. 네. 그런데 이게 없다면 처음에 첫 번째 이빨이 없으면 그 첫 번째 이빨이 언제로 되냐면 27세. 만 18세에서 내가 처음에 넣을 수 있어요. 네네. 그러면 18세부터 가입한 사람을 쳐줘. 그렇죠. 중간에 돈을 안 내도 나중에 내 맘대로 넣어서 꽉 채울 수 있어요. 네네. 18세 한 달만 부었으면. 네, 한 달만 근데 먹어도. 18세 안 붙고 가만히 있으면 27세부터 시작한 걸로 카운트한다. 네. 그때는 안 부어도 27세 안 넣었다고 하더라도 그때는 27세부터는 내가 가입할 수 있어요. 그렇죠. 실제로 지역가입자- 직장에 들어가서 30세부터 넣었더라도 네. 저는 27세부터 할래요. 하면 앞으로 땡겨서 할 수 있다. 네네 그렇게 뭐 앞에서 안 냈다면 그걸 이제 이용할 수도 있기는 한데 그럼 나는 37세부터 첫 직장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 전에는 뜻한 바 있어서 놀았어. 네. 37세부터 직장 생활을 시작했다. 그럼 난 27세부터 30세 사이를 붙고 싶어요. 나중에. 네. 근데 이거는 안 돼요. 안 됩니까? 이건 내가 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 나랑 결혼한 배우자가 냈냐 안 냈냐를 따지더라고요. 결혼 안 했으면. 안 그러면 없어요. 그럼 안 되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 결혼을 했어요? 네. 결혼했- 하고? 예. 만약에 배우자가 국민연금을 가입하지 않고 있었다. 결혼한 배우자도 뜻한 바 있어서 37세까지 쉬었어요. 네네. 예. 그러다가 국민연금을 37세에 냈다. 배우자라도. 네, 예. 그러면 그 기간 27세, 10년. 30세 되고. 네. 그 결혼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배우자가 예를 들면 27세부터 나랑 동갑인데 그때부터 뜻한 바 있어서 열심히 일했어요. 회사를 다녔어. 그럼 나는 그럼 안 되겠지. 결혼했다면. 아니 내 배우자의 국민연금이 왜 나랑 아니 연동됩니까? 배우자랑 결혼한 시점이 언제예요? 27세? 아니면 30세? 언제 결혼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결혼할 때가 내가 낼 수 있는 그 끝선이에요. 27세부터 결혼을 내가 30살 했는데 네. 네. 그때 내 배우자가 이미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있으면 알겠어요. 그때까지. 그럼 그분이랑 나중에 또 헤어지면 관계 없습니까? 얼마든지 헤어질 수 있죠. 네네. 결혼이 중요한 그건 상관없잖아요. 그거 상관없죠. 그리고 나면 나는 국민연금을 언제부터 채워넣을 수 있냐고요. 27세부터 27세부터 37세까지. 네네. 다음 결혼하신 분 그때까지 내가 안 채워 넣었으면 네. 이빨이 빠져 있으면 네. 다음 결혼하신 분과 결혼을 하는 순간 이분이 그러면 국민연금을 내고 있냐? 그럼 그때까지고 안 내고 있었다. 네. 이분이 무직이라고 쳐요. 결혼했는데. 네. 그러면 이분이 내거나 내가 내거나 할 때까지의 그때까지. 저는 되게 네. 늦게 취직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27세부터 가입이 안 되고 당연히 이제 취직한 이후부터 국민연금 들어갔을 텐데. 예. 그럼 제가 지금 와서 저 27세부터 결혼을 언제 하셨죠? 몇 세?
난 그게 왜 중요해? 내 국민연금 채워놨는데 왜 몇 살에 결혼했냐고 왜 묻냐고. 죄송합니다. 30대 중반에 30대 중반에 하셨고 그때 이제 배우자분께서 국민연금이 가입이 되어 있으셨나요? 되어 있었죠. 그 기간에 국민연금 가입하셨었고요? 네네. 그러면 거기까지죠, 거기까지. 아 그냥 거기까지고? 거기까지. 예. 27세부터 아니고. 그럼 정리해 봅니다. 뭐 듣고 보니 많이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긴 한데 일단 정리해 봅니다. 뭔가 이상해서. 27세부터 이 빠진 이빨을 채워넣을 수 있어요. 네네. 그런데 나는 27세부터는 그 직업을 안 가졌고 네. 내 소득 활동은 37세부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데 내가 30세에 결혼을 했는데 네. 동갑내기인 나의 신부님은 혹은 신랑님은 그때도 이미 직장인이어서 내고 계셨어요. 네. 자, 그럼 나는 27부터 30까지 채울 수 있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27부터 37까지 채울 수 있는 게 아니라 아니요, 예, 맞죠. 그럼 나는 27부터 37까지 채워 넣으려면 이분과 사랑하는 이분과 이혼해야 됩니까? 이혼하면 됩니까? 아니요, 그건 어차피 결혼을 해야 채울 수 있는 거. 처음에 한번 낸 적이 없으니까 결혼을 해야 채울 수 있는 기간인 거예요, 그거는. 아 결혼이 전제되고 낸 적이 없었어야 그렇죠. 된다. 그러면 난 정말 이걸 내려면 나는 인생에서 이걸 내는 게 만약에 목적이라고 하면 37세인 내가 네. 어디 37세인 다른 분 결혼 안 한 분 그리고 지금까지도 한 번도 국민연금을 안 낸 그분을 찾아서 결혼 한번 된다. 하고 아니면 지금 내고 있는 분. 왜냐하면 내고 있는 분과 결혼하면 그 시점까지니까. 결혼한 시점까지 낼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네. 그럼 37세에 어떤 분과 결혼을 해서 27부터 30까지 다 채운 다음에 네. 그분과는 이제 이혼해. 목적 달성해서 헤어지고 그래도 상관은 없죠. 그래야 된다는 거죠? 네, 상관은 없는데. 그러니까 왜? 극단적이야. 아니, 그러니까 나는 내 연금을 채워놓고 싶은데 왜 굳이 그렇게 하여튼 하는 게? 18세부터 하면 이빨을 채울 수 있다. 이빨을 채울 수 있다. 그런데 18세에 한 달을 부었으면 이 지금 그건 내가 상관없이. 고민이 필요 없다는 거죠? 없습니다. 야, 그럼 진짜 이 18세에 한 방은. 무조건 해야 되겠네. 네. 18세부터 해서 이빨을 내가 다 채웠어요. 예. 한 10년치를 내가 다 채웠어. 확실히 유리합니까 그럼? 그게 유리해요? 무조건 유리해? 어떤 경우? 다르죠. 나중에 연금 받는 게 무조건 다르죠. 그러니까 연금 받는 금액은 많아지는데 네. 우리가 국민연금을 그러면 그거 고민하잖아요. 채우면은 무조건 많이 받으면 전업주부도 가입시키고 부모님도 내고 무조건 내죠, 무조건. 근데 국민연금이 때에 따라서 유리하지 않은 구석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은 고민이 갈리는 부분이에요. 유리하지 않은 부분이면 그래서 근로소득자들이 생각을 해야 될 건 뭐냐면 내 국민연금을 낼까 말까 이거는 내 선택 밖의 문제고. 무조건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냥. 내 자녀도 그냥 한 번만 내주면 그거 지가 선택할 문제고 내 배우자 납입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돈이 있다면 우리 부모님 내가 한 달에 10만 원씩 용돈 10년 드리는 것보다 국민연금 10년 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라는 계산이 나올 수도 있죠. 부모님 낼 거냐 말 거냐. 그런데 낼 거냐 말 거냐 해서 우리가 연금을 얼마 받을까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네. 이 연금을 받음으로 인해서 잃게 되는 건 뭔지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자면 부모님은 뭐 기초연금 혹은 배우자 같은 경우에는 유족연금에 대해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뭐 마찬가지로 우리도 늙어서 기초연금 받게 되면 그 기초연금에도 마이너스가 생길 수도 있는 거고. 그 말은 국민연금을 받고 있으면 예. 다른 연금을 못 받는 게 생기는 경우들이 있으니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기초연금? 기초연금도 일정 부분은 그래요. 45만 원을 넘어가게 되면 연금액이 쉽게 얘기해서 45만 원을 넘어가면 일부 깎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얼마를 받는지 그 네, A 따라 값에 따라서 다르다. 달라져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아는 분들이 가시니까 네. 아내가 임의가입을 해서 원금을 받다가 네. 남편이 먼저 돌아가시면 원래는 남편이 부었던 연금에 유족연금을 아내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것도 못 받는. 못 받지는 선택할 않습니다. 수 있죠. 자기 거하고. 이거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내 거하고 내 유족연금 같이 받을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어요. 예. 어떻게 되냐면 자 본인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원래 받아야 될 유족연금의 30%를 받거나 네. 아니면 유족연금의 100%를 받거나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내 선택할 거를 수가 포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내 거를 포기해야 된다는 게 상당히 큰 거죠. 나는 그동안 임의가입해서 부어왔는데 예, 그렇죠. 그러니까 유족연금의 30% 그럼 유족연금은 얼마가 나오냐? 원래는 살아있는 사람이 받던 금액의 20년 이상 낸 경우에 60% 남짓 받습니다. 조금 네, 넘는 예, 금액을. 예. 네. 그러니까 남편이 예를 들어 100만 원 받고 있다가 사망을 하면 원래는 나는 유족연금으로 60만 원을 받는 거죠. 네. 아, 그러네요. 아내 입장에서 예, 그렇게 예. 되는데 자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 있죠. 남편이 100만 원 아내가 50만 원 수령하고 있다. 네. 그러다가 남편이 사망을 했을 때 예. 1번 선택지 본인은 50만 원 플러스 남편 원래 유족연금은 60만 원인데 그거의 30%는 18만 원. 합치면 68만 원이 돼요. 그렇죠? 2번 선택지는 내 거 포기하고 남편 걸 받으면 60만 원 수령하게 돼요. 이 경우에는 당연히
선택지는 1번을 하겠네. 1번이죠. 예. 1번입니다. 그런데 2번인 경우 남편이 100만 원, 아내가 30만 원 수령하는 경우에서 남편이 사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내 본인 걸 그냥 나는 계속 받을래요라고 한다면 30만 원에 받고. 남편 거 18만 원에서 48만 원 수령하게 되는데 이때 그냥 내 걸 포기하게 되면 유족연금 전액 60만 원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은 내 걸 못 받는, 내 걸 포기해야 되는 누가 바보같이 48만 원 수령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걸 두고 부부가 모두 국민연금 가입하면 한 명권 못 받는다더라라는 얘기가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맞네요. 그 얘기가. 근데 그게 이제 때에 따라서 다른 거죠, 사실. 네. 앞서 1번 예에서는 두 가지 다 받는 게 더 유리한 거고 2번 예에서는 내 걸 포기하는 게 유리한 건데 그건 이제 각자 국민연금을 얼마나 부었고 뭐 20년이면 60%지만은 뭐 10년 이상 20년 사이면 50%거든요. 어쨌든 두 분이 둘 다 가입했으면 한 분이 돌아가시면 네. 하여튼 뭐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 있는, 줄어듭니다. 무조건 줄어드는 게 있는 건데. 네네. 원래 받아야 될 유족연금의 30%만 그렇죠. 받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으면 아내는 네. 보통 아내가 하시니까 국민연금에 의무가입할 게 아니라 그냥 적금을 붓는 게 나을 수도 아니면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개인 연금을 하든지 뭐 그런 걸 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연금액이 크게 차이 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남편이 100만 원, 뭐 아내가 10만 원이면 내 거 받고 있느니 차라리 내 거 포기하고 남편의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어서 어쨌든 그런 그래서 임의가입으로 이빨 빠진 기간을 무조건 채워 넣는 게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뭐 그쵸. 채워 넣는 게 좋을 경우가 꽤 네. 있으니. 그냥 이거는 이제 채워 넣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는 지금 채워 넣은 것도 없고 지금 나이를 보니까 지금 뭐 40대 후반 50대 들어서서 이제 노후를 어렴풋하게 그려보고 있는데 노후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 뭔가를 금융상품을 가입할까 고민을 하는데 예. 아내 이름으로 국민연금을 가입해 줄까라고 고민하시는 분들은 10만 원씩 10년 채워 넣어 봐야 한 16, 7만 원 정도? 그 정도 받게 되거든요, 이제 아내분은. 예. 같이 살아가지고 같이 받게 되면 문제 없어요. 그러면 좋죠. 그런데 그러다가 남편이 먼저 사망했다. 그러면 이 10년 동안 부은 이거는 아내 거는 유족연금 때문에 안 받는 게 차라리 나와버리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문제가 우리의 수명을 알 수가 없으니까 뭐가 더 유리하냐는 여기서 판단이 안 됩니다. 그래서 고민의 포인트는 사실은 요거다. 뭐 다행스러운 건 이렇게 갈리게 되면 예. 선택지가 갈리게 됐을 때 유리한 걸 알려주기는 해요. 연금공단에서는. 공단에서 이렇게 알려주죠. 받으면 얼마 받고 이렇게 하면 얼마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는 임의가입을 하는 게 합리적인 판단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임의가입을 계속 하면 예를 들면 이제 배우자가 네. 주로 이제 남편이겠죠. 남편이 계속 오래 나랑 같이 살아. 90세까지. 그럼 둘 다 받아. 그럴 때는 둘 다 받잖아요. 둘 다 땡큐죠. 받죠. 그게 제일 좋죠. 그게 제일 둘다 좋죠. 받죠. 그게. 네. 그러니까 임의가입을 하면 남편이 오래 사는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어요. 그렇죠. 뭐가 그렇죠? 아 그게 그렇죠. 예. 이 큰일인데 남편이 너무 오래 사는 게 큰일인데 지금. 그죠,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해지를 할 수 있는 방법이네. 농담입니다. 아니, 근데 사실은- 100년 해로 리스크가 임의가입으로 해지된다. 사실은 근데 그래요. 이게 100년 해로의 리스크 금액 그런 걸 다 떠나서 돈만 놓고 봤을 때 네. 둘이서 100 받는 것보다 혼자서 60 받는 게 좋죠. 당연히. 그래요? 그렇지 그건 잘 않아요? 모르겠어요. 왜요? 둘이서 100보다는 혼자 60이 낫지 않나요? 둘이서 100이면 50, 50이잖아요. 네. 김현우 소장님이 결혼을 안 하셔서 그걸 몰라. 그래요? 둘이서 100이 낫습니다. 아, 그래요? 그럼요. 네. 그런가요? 그럼 아니, 밥 먹을 때 숟가락 하나만 더 넣으면 되는 게 부부인데. 어쨌든 숟가락 하나 줄었는데 내가 60 되는데요? 네, 아닙니다. 정확하게 계산으로 따지면 아닙니다. 그렇지만 네. 그렇지만 실제로는 100만 원이 왠지 왜냐하면 2명 밥값해도 얼마 안 들거든요. 네. 혼자 밥값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또 이제 국민연금의 수령 시기도 네. 예전에는 60세였지만 지금은 대부분 이제 60년생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은 다 65세부터 받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납입을 다 채우고 나서도 65세까지의 공백 기간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게 이제 또 저울질을 해야 될 부분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임의가입이 좋기는 하나 이런 리스크가 있다는 건 일단 이런 리스크가 알겠습니다. 있다. 알고 네, 납입은 네. 해야 되겠죠. 야, 근데 놀랍네요. 이런 거 어떻게 아시고 부모님들이 아이가 만 18세가 되면 네. 만 18세입니까? 만 18세. 그러면 딱 첫 달 부어주고 임의가입해서 부어주고 또 해지? 한 번만 딱 내면 돼요. 아니 계속 내주면요? 계속 내주면 그만큼 내줘도 연금 돼요. 내줘도 가입 기간이 늘어나긴 내줘도 하는데 되는데 뭐
그거는 그건 나중에 그렇게 선택할 수도 있는 거니까. 계속 내는 건 다른 연금 상품으로 내주면 둘 다 갖게 되는 거니까 그러네. 그게 나을 수 네. 있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택지가 일단 있다라는 네. 거고요. 뭐 배우자가 소득이 없으면은 국민연금 임의 가입도 고려는 해보시되 아까 말씀드린 그 유종연금 이슈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좀 판단을 생각은 해야 된다. 네. 하시는 게 낫고요. 예. 이제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걱정이 되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나 아니면 부모님 연세는 아니더라도 이제 노후에 가까워오신 분들 이걸 납입하는 게 좋냐 안 좋냐 이거는 또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이 많이 있는데 네. 일단 10년을 다 못 채웠다. 조금만 내면 10년이 채워지는데 10년을 다 못 채웠다 하는 경우에는 일단 10년 채워놓고 보는 게 유리하겠죠. 네. 아무래도 연금 수급 권한이 그럴 때 생기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한 번도 낸 적이 없다면 이런 거 저런 걸 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기초연금과의 관계. 기초연금은 지금 기준으로서는 65세 이상 되면 30만 원씩 나오잖아요. 네. 근데 국민연금이 45만 원 이상 받게 되면 요게 일정 부분씩 깎여서 국민연금이 154만 원, 153, 4만 원 요때 언저리까지는 아무리 많이 깎여도 절반이 깎입니다. 그러니까 15만 원은 받을 수가 있어요. 네. 합쳐가지고 169만 원까지는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 그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기초연금이 쭉 줄어들다가 169만 원? 169만 원 정도일 거예요. 그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없습니다. 그 기초연금이 안 나와요. 근데 뭐 국민연금으로 그 정도 나오게 되면 국민연금이 169만 원 거의 170만 원 가까이 받으면 받으면 혼자 일 기준. 기초연금 30만 원이 안 나와요. 아예 안 없다. 나온다. 근데 물론 뭐 그 정도 있으면 그래도 없어도 되는 돈은 아니고 그렇죠. 아쉬울 수는 그 있는데. 국민연금 아니라 그 돈을 다른 곳에서 부었으면 그 다른 것도 받고 기초연금도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기초연금 30만 원은 다른 수입이 있다고 안 주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안 줍니다. 아 그럼 내가 적금을 부어서 네. 한 달에 169만 원씩 찾아 쓸 수 있는 적금을 만들어서 깎습니까? 그거는 안 깎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안 깎아요. 그러니까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으면 깎고 깎는데.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또 소득으로 환산해서 깎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소득을 넣어놓은 걸 내가 금융자산을 깎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이 169만 원 나올 정도로 다른 일반 연금 상품을 부으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네네. 뭐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보셔야 되고 아하. 가장 사실은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제 건보료 이슈죠. 네. 국민연금이지만 국민연금도 소득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일정 소득이 넘어가게 되면 건보료가 올라갈 수도 있고 중요한 거는 이제 피부양자 자격에서 탈락이 될 수가 있어요. 국민연금을 일정 부분 많이 받으면 얼마나 많이 받으면요? 그거를 지금 화면을 띄워주시면 이게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일단 금융, 연금, 근로소득 합산해가지고 3,4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 배제가 됩니다. 피부양자로서 네. 일단 버는 돈이 3,400만 원이 넘으면 네. 저게 이러면 지금은 커 보이지만 네. 이제 안 기자랑 저랑 뭐 아니면 김은혜 소장님이 은퇴하실 시점에 되면 네. 저거는 생활비도 안 되는 돈일 수도 있는데 줄어드는 추세예요. 이거는 두 번째는 뭐냐면 재산 9억 원이 초과하게 되면 네. 소득이 없어도 배제됩니다. 이때의 재산은 예를 들어 그 공시가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시가 곱하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산세를 매길 때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60%를 곱하잖아요. 네. 종부세 말고 네. 이거 그냥 재산세. 그러면 그러면 그냥 시가로 그냥 아니요 아니요. 공시 가격의 공시가의 60%. 60%. 그냥 공시가의 60%니까 야 9억 정도면 뭐 만만하네 할 수도 있는데 이게 낮아집니다. 어떻게 낮아지냐? 이건 지금도 기준도 마찬가지예요. 종합소득금액 1,000만 원 초과하면서 재산이 5억 4천이면 배제가 됩니다. 둘 다 조건을 충족해야 돼요. 그렇죠. 1,000만 원이 넘고 내가 버는 네네네. 돈이 1,000만 원이 넘고. 예, 재산 지금 5억 4천이면 어느 정도냐면 공시가 9억 원. 네. 공시가 9억이면 요 정도 나오잖아요. 그런데 근데 저거는 해당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종합소득 금액이라는 거는 내가 무슨 지금 뭐 사업소득, 뭐 월세소득 이런 것도 포함되고. 그렇죠. 그래서 연금과 생각을 해봐야 될 관련해서. 게 국민연금도 오히려 국민연금 요만큼 받고 건보료가 더 나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 1,000만 원 연간 1,000만 원 국민연금 때문에 초과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 피부양자라는 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으면 아예 건보료를 안 내는 건데 네. 탈락되는 순간 내 재산과 소득을 모두 다 합쳐가지고 건보료를 내야 건보료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훨씬 불리해질 수가 있습니다. 되죠. 그러네요. 그런 것도 있네요. 그리고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뭐 재산은 처분하면 줄일 수 있긴 하지만 국민연금은 한번 받기 시작한 걸 내가 안 받겠습니다 할 그럴 수도 수도 없는 있고. 부분이라서 그러네.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연금소득 공제라는 것도 해요. 한 달에 내가 100만 원씩 연금을 받는다, 국민연금을 받는다 해가지고 1,20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다 내는 건 아닙니다. 여기도 우리가 근로소득이 있을 때 근로소득 표준공제라고 해가지고 일부 빼주는 거 있잖아요. 그냥 빼주는 거. 그냥 빼주는 것처럼 연금도 그냥 빼주는 공제들이 있어요. 화면 잠깐 띄워주시면 이 정도 금액에 대해서는
요만큼은 빠집니다. 그러니까 1,400만 원까지는 한 630만 원 정도는 공제를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게 돼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금액이 아까 말씀드린 1,000만 원의 기준에 들어가는 거기는 한데 아, 연금 소득 있을 경우엔 630만 원을 빼준다. 이거 1,400 초과할 때 350만 원 이하면은 그냥 연금 없는 걸로 쳐주고 네.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뭐 300에서 700 초과하면 350 일단 빼고 이 초과하는 350에 대해서는 40% 요만큼 이제 공제를 해주는 거죠. 우리가 연말정산 때 공제받는 거나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받는 거나 그러니까 국민연금을 받을 때도 이건 근로소득이 아닌 연금소득인데 그냥 공제를 요만큼 해줍니다 라고 하는 거고 그럼 여기서 더 뺄 수 있는 건 뭐냐 우리가 보통 근로소득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런 공제 있잖아요. 뭐 의료비 공제 또 무슨 교육비 공제 이런 거 연금은 그런 게 없습니다. 연금소득은 오로지 이 연금소득 공제와 인적공제 그걸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소득이니까 연말정산은 하게 되는데 뭐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게 연금 소득만 있다 그러면 이거는 국민연금공단이 연말정산을 해줍니다. 그걸로 끝나요. 그걸로 끝내서 뭐 세금 내라 그러면 내면 되고 낼 거는 사실은 없겠죠. 다른 소득이 있다면은 그건 본인이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되는 일이 생기는데 네. 뭐 어찌됐든지 간에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공제받을 건 이런 거밖에 없다는 거는 기억을 해주시고 그렇게 되면 뭐 세부담이나 나중에 가서 건강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 이런 소득이든 저런 소득이든 소득이 있으면 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를 내는 게 맞는데 우리나라 건강보험료의 문제는 소득이 있어? 그럼 건보료 내. 알았어요. 소득이 있으니까 내야죠. 그런데 나오는 고지서를 보니까 소득에 따라서 내는 게 아니라 재산에 따라서 부과를 하니까 그렇죠. 그거는 바꿔줘야죠. 그러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서 건보료를 내려면 알았어. 나 소득이 있다고 건보료 내라고 하는구나. 그럼 소득에 맞춰서 낼게요. 하면 그 말이 맞는데 들어온 소득에서 건보료 내면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시골에 땅이 좀 있으시네요. 차가 있으시네. 그럼 차 타이어를 팔아서 그럼 건보료를 냅니까? 그러니까 그 시골의 땅과 시골의 차는 무슨 돈으로 샀냐? 네가 지금 신고하지 않은 소득이 어디서 숨겨져 있는 거 아니냐라는 걸 간주해서 간주하는 건데 그걸 입증하든가 그러면. 그렇죠. 국세청이. 과거에는 그랬는데 예. 그래서 이게 불합리해서 점차 이제 소득 기반으로 바꾸고 있긴 하나 아직도 바뀌어야 될 게 많이 있죠. 이 지역가입자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는. 예. 국민연금 받으실 때 또 우리가 고민하는 게 일찍 받을까 늦게 받을까 이제 근로소득자들 내가 받는 거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얘기한 건 국민연금을 이빨 빠진 거를 다 붓든 뭐 해서 부을 수 있으면 좋긴 한데 네. 나중에 그것 때문에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꼬여서 건보료도 피부양자 탈락 뭐 이런 것이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빨 빠진 걸 채워 넣거나 아니면 이빨 빠진 게 아예 없어서 그냥 냈거나 어쨌든 국민연금을 낼지 말지 선택을 할 수 있는 대상에 있어서는 네. 그게 부모님이든 내 배우자가 됐든 이런 거 고민해라. 그냥 내가 무조건 내야 되는 사람은 그냥 내는 거고. 그렇죠.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내는 사람들, 뭐 직장 가입자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역 가입자라든지 어쨌든 내고 있잖아요. 네. 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내가 국민연금을 받게 되었을 때, 혹은 뭐 누군가 부모님이나 국민연금을 받게 됐을 때, 빨리 받는 게 유리하냐, 늦게 받는 게 유리하냐, 이거는 수명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모를 일이긴 한데, 빨리 받는 게 일단은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저는 유리한 것 같아요. 5%씩 덜 받기는 하나, 네. 어쨌든 일찍 받아가지고 그걸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뭐 오래 살면은 손익분기점이 좀 갈라지긴 하는데 그리고 늦게 받으면은 불리한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유종연금 있죠. 유종연금에 대해서 이 늦게 받은 부분에 대한 가산 금액은 안 줍니다. 쉽게 얘기해서 원래는 100만 원을 받아야 되는데 네. 이거를 밀어가지고 늦게 받으면은 연 7.2%씩 곱하기 최대 5년까지 36%를 더 받거든요. 즉 100만 원 받을 사람이 5년 늘려 받으면 136만 원이 나와요. 늦게 받을수록 금액이 늘어난다. 그렇죠. 네. 그 136만 원을 받고 있는데 이분이 돌아가시면 136만 원의 60%가 유종연금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받던 100만 원의 60%가 유종연금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생각을 해보자면 배우자가 있는 분들은 늦게 받는 게 꼭 유리한 것만은 아니네요. 그래서 이것도 이것도 생각해야 되네. 이것도 좀 빨리 받자.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면 네. 혼인신고 안 하는 게 또 좋은 거예요. 그냥 각자 이메일 가입해서 내다가 각자 받으면 사실상은 공동주머니지만 정부가 보기에는 전혀 딴 주머니인 네. 두 사람으로서 되어 있으면 즉 혼인신고 안 하고 한 집에서 살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한 명이 죽으면 유종연금을 이분이 못 유종연금은 받아가죠. 넘어가진 않지 아예. 아이고. 다음에 유족이 있다면 네, 받겠지만은 네. 그러면 돌아가시기 전에 혼인신고를 해야 그런 건 되네. 있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해야 될 게 이혼을 했을 때 사실 국민연금의
분할연금입니다. 분할연금. 네, 분할연금. 이 부분은 왜 이혼 얘기로 했지? 분할연금은 어쨌든 뭐예요? 분할연금 뭐예요? 우리가 이혼할 때 이혼 소송 하잖아요. 재산 분할하고. 예. 그럴 때 이 국민연금에 대한 부분도 딱 클리어하게 해놓지 않으면 네. 나중에 가서 예를 들어 20살 때 결혼해가지고 10년 같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이혼해가지고 한 30년 동안 안 보고 살았어. 그 다음에 내가 연금 받을 때가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혼한 배우자한테 예전에 우리끼리 살았던 이 10년 동안 이때에 10년치. 예, 해당하는 연금의 반을 내놔라라고 한다면 내놔야 됩니다. 그 합리적이네요. 네. 합리적이긴 하네. 이게 분할연금 제도예요. 아무리 30년 동안 안 보고 살았어도 법적 권리가 있다. 그러니까 이혼할 당시에 이것까지 딱 정리를 안 해놓으면 그런 것들도 문제가 있으니까 이혼 말씀하셔가지고 갑자기 생각이 났습니다. 아하. 네. 제발 이제 제도를 좀 바꿔서 혼인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네. 이것저것 큰 거 왔다 갔다 하는 제도는 좀 바꿔줘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영업자 같은 경우에는 낼지 말지를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당연히 이제 소득이 잡히면 내야 되긴 하는데 그런 경우는 있죠. 내 소득보다 더 내고 싶다 하는 경우에는 얼마든지 받아서 더 내실 수는 있는데 뭐 노후를 위해서 더 내시는 거는 국민연금을요? 예. 소득이 예를 들어 뭐 월 100만 원을 잡혔다. 네. 자영업자 같은 경우 연 1200으로 자영업 하시는 경우는 네. 곱하기 9%인 뭐 100만 원이니까 9만 원 정도를 매월 내야 되겠지만은 네. 제가 소득은 요 정도지만 내 노후를 위해서 더 내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그 이상은 낼 수도 있어요. 그걸 나중에 더 낼 수는 없어요? 없습니다. 임플란트 할 때 이렇게 좀 추가로 안 돼요? 그거 예. 더 씌우는 건 안 됩니다. 더 씌우는 건 안 되고 네. 구멍이 난 거면 나중에 낼 수도 있고. 크라운은 안 되고 임플란트는 된다. 네. 아 그리고 구멍이 난 거는 아까 납입하지 않아도 되는 기간에만 그 구멍을 메꿀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프리랜서 분들 그냥 네. 이약 물고 안 내시는 분들 가끔 있습니다. 네. 자영업자 분들. 그러니까 30살부터 사업소득 신고가 돼가지고 이때부터 내세요 날라오는데 네. 안 내고 그냥 버티시는 분들. 네. 이렇게 만약에 30살 때부터 안 내고 쭉 50세까지 버텼다가 네. 그럼 과거에 안 낸 기간이고 내야지 네. 라고 했을 때 이거 못 내요. 그건 내라고 그럼 그동안 고지서를 왜 왔어요? 내는데 우리도 빚지면 빚을 독촉하고 이게 사라지는 기간이 있잖아요. 소멸시효라는 게 아. 이게 사라져가지고 독촉하다가 3년이 지나가면 이게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내가 낼 수 있는 건 지금으로부터 안 낸 과거의 직전 3년치. 내야 되는데 안 내는 거였다면? 네. 아하. 그래서 그거는 뒤늦게 후회하고 난 가입해야지 해도 안 됩니다, 그 그거. 더 옛날 건 없다. 낼 수가 없어요. 3년치만 된다. 예,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추후 납입하고는 전혀 다른 거라. 나는 그러면 예전에 한번 내놨으니까 네. 지금은 안 내고 있다가 돈 많이 모아가지고 재테크 열심히 해서 한꺼번에 내야지.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이빨 빠진 기간이잖아요. 이빨 빠진 기간이 아니 내야 될 기간이었던 거죠. 내야 될 기간을 그거는 이미 가입에만 해당이 되는 그렇죠. 거고. 이미 가입을 해놓고 안 내도 되는 기간을 나중에는 채워 넣을 수 있지만 네. 내야 되는 기간을 안 낸 거는 독촉에 왔는데 아하. 이거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돼서 그냥 아하. 납입의 의무가 없어진 거지 그걸 채워 넣을 수는 없습니다. 아하. 간혹 가다가 제가 이 얘기가 생각나는 게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거 나중에 해도 된다 그러던데요 라고 하는데 그거는 직전 3년 동안 아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분에 대해서만 납입을 할 수 있어서 낼 경우에는 다 내야 되겠죠? 일부만 내고 좀 더 기다려주세요는 안 되겠죠? 네. 그거 낸 걸로 끝나는 겁니다. 이런 식만 낼까? 뭐. 한 번 떠나가면 이제 끝이에요. 네. 저 떠나고 끝난다. 네, 썬파파님 본인이 이빨 뺀 기간 맞습니다. 본인이 뺀 기간이라서 본인 이빨을 뽑아버린 거는 이건 그건 안 된다. 안 된다. 네. 아, 알겠어요. 야, 뭐 이렇게 왜 이렇게 복잡해요? 아, 참. 그러니까 18세가 되면 한 달치 넣어주면 그게 제일 좋죠. 그런 분도 있어요. 그 청약 통장도 몇 살부터 넣는 거죠? 그 청약 저축? 원래는 만 19세 이상부터 카운팅이 되기는 하는데 네. 그 전에 넣은 건 네. 최대 2년, 최대 24회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그럼 17세부터는 넣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태어나자마자 2년만 딱 넣고 만 19세까지 안 넣고 있거나. 그러니까, 네. 지금 그거는 경쟁이잖아요. 예. 많이 오랜 기간 넣어야만 좋은 아파트 받는 거니까. 네. 17세부터 넣어야 되네요. 그럼. 넣어야죠. 그럼 17세 때는 청약저축 만들어주고 그래서 넣어주고 네. 18세 때는 국민연금 만들어주고 해주고. 그 공식처럼 외우면 되겠네 그냥. 그쵸. 고2가 되면 청약저축 만들어서 통장 넣어주고. 만들어주고 네. 고3이 되면 그거 몇 년 넣어줘야 돼? 2년 동안 넣어준다. 그거는 그냥 그렇죠. 2년. 그냥 쭉 넣어야 돼요. 쭉. 청약 저축. 네, 청약 청약저축은 조금씩 해서 조금씩 넣어준다. 시간이 종합저축은 그냥 가입해서 한 달에 얼마씩? 한 달에 10만 원이 제일 10만 좋습니다. 원. 한 달에 10만 원씩 넣어준다. 네. 다른 적금 해주지 말고 대학 등록금 필요 없고요.
주택청약종합저축 10만 원씩 넣어주시는 게 그리고 고3이 되면 이제 고생하는구나. 원진 다 써놨으면 좋겠어. 표로 이렇게 항상 꼭 해야 되는 거. 고2 청약 고3 연금. 고위 청약 고3연금 네. 좋은 거 가르치신다. 청약하실 때는 저는 2%는 11만 원 내는 걸 항상 권해드립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꼭 이 정부 얘기 아니에요. 이 나라 이 정책은 언제 바뀔지 몰라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낸 사람 우대할 수도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10만 원만 해준다고 하다가 뭐 예를 들면 조금 그 금액을 확 늘려버리면 네. 나는 10만 원을 맞춰서 내는데라는 사람은 수두룩한데 네. 그러면 이제 11만 원 냈으면 순위가 확 앞당겨지겠죠. 나중에 청약저축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청약통장이라는 제도가. 글쎄요. 좀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하긴 해요. 그게. 이게 원래 처음에 생겼던 거에 자꾸 이제 엎어씌고 누더기처럼 막 붙이다 보니까 네. 이건 이상한데 하는 일들이 생긴 건데 지금 뭐 비단 그런 예로 민영주택에 대한 뭐 신혼부부 소득 네. 제한 없는 거 추첨을 네. 돌린다. 1인 가구도 생애 최초 돌린다. 이런 것처럼 계속 보완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도 그래서 얼마든지 달라질 이 수 있죠. 주택 그 청약저축은요. 네. 그러니까 19세 이전에 가입한 거 2년은 그건 인정해주면 안 돼요. 그걸 왜 인정해줍니까 그걸? 제가 예를 들면 근로청소년이라서 네. 예를 들면 본인이 번 돈으로 했다 입증이 되면 그건 뭐 인정해준다 할 수 있죠. 자기가 일투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스마트한 부모를 만났을 경우에 생기는 이거를 안 그래도 우리는 가능하면 줄이려고 노력하는데 왜 그 인정해주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그때 아까 채팅창에는 보니까 제일 많이 올라온 게 국민연금 많이 들어봤자 나중에 못 받는다. 그 얘기는 어떻습니까? 그건? 고갈에 대한 걱정이잖아요. 네. 그거는 뭐 그런데 고갈이 되지 않은 나라가 우리나라하고 일본 정도. 독일은 이미 1960 몇 년에 고갈이 됐고요. 네. 그게 이제 부가 방식의 차이인데 우리는 적립해가지고 지금 내가 받을 돈을 내가 적립해서 내가 받는 식이잖아요. 네. 근데 대부분의 나라들은 이렇게 부가 방식. 건강보험료 같은 지금 세대가 납입을 한 젊은 세대가 납입을 한 건 불과 뭐 몇 년 있다가 노후 세대가 받아가는 방식. 그게 인구 구조가 원통형이면 가능해요. 바로 토스토스 하는 거니까. 예.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생길 텐데 사실 이렇게 돼가지고 제로가 되진 않잖아요. 이렇게 깔때기처럼 되다가 어느 정도는 이렇게 될 테니까 이때까지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그게 사실 남아있는 과제인 것 같기도 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큰 걱정이 뭐냐면 이게 꺾이는 순간이 한 2043년 이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정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는 거. 들어온 예.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을 때는 예. 국민연금도 뭔가 팔아가지고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 팔 자산이 주식이 대부분인 거고 그래서 미리미리 국내 주식의 비중을 좀 줄여놓자라고 하는 컨셉을 5개년 계획으로 세워가지고 뭐 15% 뭐 11% 이런 식으로 줄여가는데 야 니네가 주식 파니까 주가가 떨어지잖아 팔지마 라고 해가지고 알았어요 해서 그 시기가 늦어지면 이 충격이 언젠간 올 텐데 그게 걱정이에요. 저는 차라리 되는데. 네. 자꾸 그냥 코스피 시장의 가장 큰 손으로서 남아있게 되면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주식을 팔아서 연금을 줘야 되는 그 시점에 가면 네. 그 충격은 어떻게 할 것이냐. 저는 그게 걱정이지 고갈이 걱정은 아닙니다. 주기는 줄 거다 팔아서. 네, 근데 주기는 다 팔고 나서도 고갈되잖아요. 그렇죠. 예. 고갈될 주고 나면 다 텐데. 고갈된 2060년인가 뭐. 그렇죠. 근데 그것도 수익률을 되게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점은 뭐 빨라질 수도 있는 거지만 뭐 늦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앞으로 40년이니까 2%는 그럼 거의 90세. 여기는 걱정 거의 안 하셔도 돼요, 두 분은. 나중에 되면 저는 좀 걱정돼요. 나중에 되면 엄청난 이슈가 되긴 될 텐데. 네. 근데 아마 근데 이제 것까지는. 국민연금 개혁을 하게 되면 중간에 해야죠. 2060년 고갈되는 날 그날 하면 안 되고. 그렇죠. 그 전부터 해야 될 텐데 아마 하는 방법은 더 내고 뭐 덜 받고 뭐 이런 과정을 할 텐데 요즘 분위기 식이겠죠. 봐서는 그냥 저는 고소득자나 고액 자산가들 안 주는 쪽으로 결정될 것 같아요. 네. 거의 그럴 가능성이나 아니면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기울어질 가능성이 더 내고 덜 높고. 받는 것도 하지만 네. 뭐 소득 상위 몇 퍼센트는 그냥 미안한 걸로 안 주는 걸로. 지금도 소득에 대한 감액도 하잖아요. 그게 5년밖에 안 깎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네. 국민연금이 국민연금이 깎는 그 기간은 65세부터 70세까지만 깎여요. 그다음부터는 다시 회복되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우 감사합니다. T선님 25,000원 백브레이싱 잘 듣고 거의 있어요. 거의 진행자야 지금 우리. 저런 빨간 게 올라오는데 눈에 확 띄잖아요. 옆에서. 세분 수고 많으십니다라고 주는데 네. 셋이 나눌 수 없는 금액을 줘. 빡쳐졌네.
아무튼 좀 웃긴다. 무슨 얘기야? 예, 네. 아무튼 고갈에 대한 거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래서 이게 이제 시점이 더 늦어지진 않겠죠. 아니 65세에서. 선진국은 이게 국민연금 문제가 더 빨리 더 예전부터 만들었으니까 더 빨리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바꿀 때 그러니까 네. 항상 바꾸는 게 덜 받자, 더 내고 덜 받자는 식으로 바꿀 거 아니겠어요. 항상 고갈 문제가 일어나니까 그거 할 때 뭐 온 나라가 들썩들썩하고 막 난리더군요. 보니까. 지금 군인연금과 공무원연금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돼서 이제 더 내고 덜 받는. 사실은 우리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게 뭐냐면 공무원연금 야 그거 국민연금을 합쳐라라고 얘기하는데 공무원연금의 수익비가 국민연금보다 낮습니다. 네. 더 낮아요. 공무원연금이 네, 더 낮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내고 받아가는 효율이 국민연금보다 더 못합니다. 이제는. 네. 이제는 이제는 못해졌다라는 거를 아셔야지. 네, 왜 이렇게 웃으세요? 뭐가 있었나요? 아니 지금 형 그 나눈다 그 왜 그런 얘기를 지금 5천 원 더 줘라 막 난리잖아요. 왜 그런 얘기를 하고 그러세요? 나 좀 아니 동의하시면 다른 분이 주셔도 되지 않나요? 5천 원 더 낸다라 막 이러지.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런저런 이유로 감사합니다. 아이 참. 아우 되게 민망하다. 그렇습니다. 네, 감사히 잘 나누겠습니다. 싸우지 않고 네. 딱 나눌 수 있는 금액이 됐네. 네. 국민연금 임플라트 오늘 이야기 잘 들었고요. 행복자산관리연구소 김현우 소장님 오늘도 국민연금 이야기. 국민연금이 주제라서 네, 오늘은 평범할 줄 알았는데 네. 아 역시 뭐, 아 어디까지 가봤니 내 끝까지. 연타석 홈런이 어디까지 갈지 궁금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